안녕하십니까. 느린 뉴스 TV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우면서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생활 습관,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의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노화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과 의사들의 연구 결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치매 발병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노화 속도를 무려 75%까지 늦출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75%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같은 나이에 태어난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80세에 거동이 불편해지는데 다른 한 사람은 95세까지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5년의 차이. 이것이 단순한 생활 습관 차이로 만들어지는 현실입니다. 일부 노화가 가져오는 진짜 문제. 이게 왜 중요할까요? 노화가 빨라지면 단순히 주름살이 늘고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외모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동시에 망가져가는 겁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대신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배는 나오고 혈관은 약해지고 탄력을 잃어갑니다. 뼈는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고 관절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뇌의 변화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줄어들고 판단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결국 치매의 가능성은 4배나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게 되고 간병인을 써야 할 확률은 10배 가까이 치솟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노후에 평생 모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을 잃는 순간 한순간에 다 쓸려나가 버립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전문 간병인을 쓰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걸 10년, 15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모은 20억 원도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도 본인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돈만 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 가족들의 상황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보느라 자신들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지켜온 몸과 생활 습관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2부 노화의 진짜 원인.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습관이 우리를 늙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해야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몸에는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급성염증은 다쳤을 때 상처를 치료하는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며칠 지나면 사라지죠. 하지만 만성염증은 다릅니다. 몸속에서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염증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세포를 파괴하고 DNA를 망가뜨려서 노화를 급속도로 진행시킵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염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이라고 불리는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몸 전체가 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나쁜 자세, 과도한 음주와 흡연, 이런 습관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키고 결국 만성염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3부 첫 번째 핵심, 수면의 과학.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여러분, 잠을 단순한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잠은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료하고 재생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자제력과 판단력을 관장하는 뇌의 컨트롤 타워인데 이 기능이 무너지면 식욕 조절이 어렵고 쉽게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단 음식이 더 당기고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을 더 찾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됩니다.
단순히 깜빡깜빡하는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시간 이하로만 자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30%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편도체 과활성입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인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곳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때는 괜히 화가 많아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즉각적인 쾌락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거나 단 것을 자꾸 찾게 되는 것도 이런 뇌의 변화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아이에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른에게도 근육을 유지하고 피부를 재생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의 80%가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의 재생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백신 효과도 감소합니다. 또한 암세포를 잡아먹는 자연살 해세포의 활동도 크게 줄어듭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을 더 찾게 되고 결국 대사 질환이 생기고 만성 염증이 쌓이면서 몸은 급격하게 늙어갑니다. 수면 부족 하나가 이처럼 연쇄적인 악순환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수면 시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최소한 7시간은 자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자다가 자주 깨거나 꿈을 많이 꾸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다면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보지 마십시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둘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체온이 떨어져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셋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카페인의 반감기가 6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저녁에 마신 커피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십시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4부 두 번째 핵심, 운동의 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항상 말하는 게 있죠. 영양제 살 돈이 있으면 운동에 쓰라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는 행위가 아니라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것은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라고 불리는데 쉽게 말해 뇌세포의 비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물질이 해마에서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내고 기존 뇌세포 간의 연결을 더 강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관의 내피세포가 일산화질소를 분비하는데 이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혈류를 개선합니다. 근력 운동은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만성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그럼 어떤 운동을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나이대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대, 30대에는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걷기와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젊을 때 기초 체력을 길러야 나이 들어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강도라는 것은 운동하면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강도입니다. 35세 전후에는 유연성 운동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같은 운동들이죠.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근육이 경직되기 쉽습니다. 이걸 미리 예방하고 개선하는 운동을 배우고 익혀놔야 60대, 70대에도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40대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하고 50대부터는 그 비중을 확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30세 이후부터 1년에 1%씩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70세가 되었을 때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의 근육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근육과 뼈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생존과 직결됩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근육과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 후에는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어 골다공증과 근감소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문제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젊을 때 운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60대가 넘어서야 건강검진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걷기 운동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60대에 처음 시작하는 운동으로는 이미 많이 진행된 근감소증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운동은 미리미리 배워두고 몸에 익혀두어야 합니다. 특히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코어 근육입니다.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복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4가지 근육을 말합니다. 둔근, 복근, 골반저 근육, 그리고 호흡을 담당하는 횡격막. 이 4가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해서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척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젊은 나이에도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불안, 긴장,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 목과 허리 통증이 따라옵니다. 실제로 30대인데 70대 몸을 가진 분들이 병원을 찾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코어 근육이 약해진 경우입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매일 10분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플랭크, 데드버그, 버드독 같은 운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5부. 세 번째 핵심. 올바른 자세.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15%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며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고개 숙이고 오래 보거나 꼬리뼈로 의자에 앉아있으면 허리가 휘고 목이 구부러집니다. 이런 자세가 계속되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두통, 어깨 결림이 따라옵니다. 심지어 화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과 어깨 근육이 긴장하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척추 중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 뼈가 딱 의자 등받이에 닿도록 깊이 앉고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는 편안하게 늘어뜨리십시오.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추고 키보드와 마우스는 팔꿈치가 90도가 되는 높이에 두십시오. 30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을 숙이지 말고 스마트폰을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십시오. 처음에는 팔이 아플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목과 어깨의 긴장이 크게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노화 속도도 늦춰집니다. 6부. 네 번째 핵심. 식사의 과학. 네 번째는 식사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단순 당과 정제 곡물을 줄이십시오. 설탕, 액상과당, 흰쌀밥, 흰빵, 떡, 국수, 과자, 음료수. 이것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그 순간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복부에 내장 지방이 쌓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라 염증 물질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입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셋째, 지방간이 생깁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해독 능력이 감소합니다. 넷째, 만성 염증이 증가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CRP, ESR 같은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이것이 동맥경화와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혈관 손상이 일어납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피 세포가 손상되어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통곡물을 드십시오. 현미, 귀리,
퀴노아, 통밀 같은 가공되지 않은 곡물들입니다. 이런 곡물들은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콩류를 자주 드십시오. 완두콩, 렌틸콩, 검은콩, 강낭콩 등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은 좋은 지방과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가루로 갈지 않은 원형 그대로 드시십시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요리할 때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십시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붉은 고기와 치즈는 조금만 드시고 대신 생선과 가금류를 선택하십시오.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노화 속도를 75% 줄인다고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식단이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식 밥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잡곡밥에 채소 반찬, 해산물, 콩으로 만든 된장과 두부, 설탕이나 가공식품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완벽한 저속노화 밥상이었습니다. 현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전통으로 돌아가되 영양학적 지식을 더해서 더 과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고 나물 반찬에 견과류를 추가하고 고기보다는 생선을 더 자주 먹고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7부 다섯 번째 핵심 피부 관리. 다섯 번째는 피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를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피부 노화는 전신 노화와 직결됩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피부에도 면역 시스템이 있고 이곳에서 생기는 만성 염증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 전신 노화로 이어집니다. 또한 피부가 손상되면 자외선, 오염물질, 세균 등이 몸 안으로 더 쉽게 침투할 수 있어 면역 시스템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피부 관리는 곧 노화 관리입니다.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크게 UVA와 UVB로 나뉩니다. UVB는 주로 피부 표면을 태우는 일광화상을 일으키고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합니다. 특히 UVA는 유리창도 통과하기 때문에 실내에 있어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흐린 날에도 80%가 지상에 도달합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성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막을 파괴하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손상이 반복되면 피부가 두껍고 거칠어지고 주름과 기미가 생기며 탄력을 잃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크림입니다. SPF 30 이상, 가능하면 50을 선택하시고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하는 브로드 스펙트럼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PA 지수가 높은 제품이 좋습니다. PA는 UVA 차단 지수인데 PA+, PA2+, PA3+, PA4+로 표시되며 플러스가 많을수록 UVA 차단 효과가 큽니다. 선크림은 양도 중요합니다. 적어도 티스푼 하나 분량, 그러니까 약 5ml 정도는 얼굴 전체에 충분히 발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장량의 절반도 바르지 않아서 SPF 50 제품을 발라도 실제로는 SPF 10 정도의 효과밖에 보지 못합니다. 또한 2시간마다 덧발라 주어야 하고 물에 들어가거나 땀을 많이 흘렸다면 더 자주 발라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비타민 D가 부족해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햇볕이 있는 날 잠깐만 밖에 나가도 충분히 합성됩니다.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팔과 다리를 15분 정도만 노출시켜도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선크림 외에도 피부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약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피부의 수분 균형이 유지됩니다.
둘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피부의 혈관을 수축시켜 영양 공급을 방해하고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생성해서 피부 노화를 급속히 진행시킵니다. 셋째, 적당한 보습입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부, 여섯 번째 핵심, 스트레스 관리.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짧게 만듭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 구조물인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이 텔로미어가 더 빨리 짧아져서 세포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세포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15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명상이나 심호흡입니다. 하루에 10분씩만 명상을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감소하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해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을 분비시킵니다. 셋째, 충분한 휴식과 취미 활동입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독성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9부, 일곱 번째 핵심, 금주와 금연. 일곱 번째는 술과 담배를 줄이는 것입니다. 담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에는 7천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그중 70가지가 발암물질입니다. 이런 독성 물질들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폐 기능을 떨어뜨리며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뇌졸중 위험이 3배, 각종 암 위험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흡연은 텔로미어를 짧게 만들어 세포 노화를 직접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좋은 소식은 금연 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금연 후 20분이면 심박수와 혈압이 정상화되고 12시간이면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화됩니다. 1년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15년이면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술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40%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해서 적은 양의 술로도 큰 부담을 받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DNA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며 면역력을 저하시킵니다. 만약 술을 마신다면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고 일주일에 최소 2일은 금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0부, 여덟 번째 핵심, 정신 건강. 여덟 번째는 정신 건강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보면 해마가 위축되어 있고 전두엽 활동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은 만성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앞서 말한 신체 건강 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가 정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위험 요소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1부, 실천 가이드. 지금까지 8가지 핵심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달에는 수면 습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잠자리 2시간 전 스마트폰 끄기, 침실 온도 조절하기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달에는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달에는 식습관을 개선하십시오.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과자나 음료수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간식으로 드세요. 하루에 한 끼씩 지중해식 메뉴로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달에는 자세 교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추가하십시오. 의자에 앉는 자세를 점검하고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 하루 10분 명상이나 심호흡 연습하기를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과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12부 과학적 근거. 혹시 이런 변화가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5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모두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남성은 평균 12.2년, 여성은 14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5가지는 금연, 적정 체중 유지, 규칙적 운동, 건강한 식단, 절주였습니다. 또한 2020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뇌 노화 속도가 평균보다 75% 느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면과 관련해서는 2017년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로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낮았습니다.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2018년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가 인상적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35% 감소했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3부 사회적 관점. 개인의 건강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고 2050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노인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80세, 90세가 되어서도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고령화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강 관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14부 경제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드는 비용과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회비가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20만 원입니다. 건강한 식품이 일반 식품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해도 한 달에 추가로 2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크림, 비타민 등을 포함해도 1년에 건강 관리에 드는 비용은 300만 원 내외입니다. 반면 만성질환이 생기면 당뇨병 치료비가 연간 300만 원, 고혈압 치료비가 연간 200만 원, 치매 간병비가 연간 6천만 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과의 시간, 취미 활동, 여행, 새로운 경험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가치 아닐까요? 건강은 복리입니다. 지금 한 작은 투자가 10년, 20년 후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영양제에 돈을 쓰기보다 운동과 생활 습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긴 시간 동안 노화를 늦추는 8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면, 운동, 올바른 자세, 건강한 식사, 피부 관리, 스트레스 관리, 금주와 금연, 그리고 정신 건강 관리.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이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이며 살았던 그 단순한 삶 말입니다. 현대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오래 사는 시간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쉬는 것, 그리고 술과 담배를 줄이고 선크림을 바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이 단순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의 몸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지켜줍니다. 2040년대가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고령화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거대한 정책보다 각자 자신의 몸을 지키는 작은 노력입니다. 그 노력이 모여야 우리 사회 전체가 지속 가능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완벽하게가 아니라 조금씩.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느린 뉴스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